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시계값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볼 건데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x-알파, x-베타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봤을 때 얘를 전개해 보면 2차 함계수 이렇게 있겠지? 상수항까지. 그러면 여기 x 앞에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요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알파 베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잘 관찰해 보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 1차 항의 계수의 합의 형태가 그리고 상수항엔 곱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합이라는 친구는 부호가 반대라는 사실이야. 그리고 얘는 부호는 그대로고 제일 중요한 건 이차항의 개수가 1일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외워왔어.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 근데 그 의미는 결국 a가 1이라면 마이너스 b 1차항의 개수의 부호 반대가 합이고 a분의 c. 근데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상수항이 그냥 뭐다? 두근의 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근데 거기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야. 그쵸? 자, 그럼 우리가 곱셈 공식을 잘 상기시켜 보면 여기를 봅시다.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라는 것은 일단 위에 지수에 3의 배수가 있죠. 그러면 쟤는 누군가를 세제곱해서 나왔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건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의 3배 이랬었죠. 그리고 완전 세제곱들은 모두 다가 3차를 이루어야 한다 그랬지? 근데 이거 지금 현재 2차니까 이 뒤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한 번 더 곱해져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녀석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우리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은 뭐야? 합과 곱을 알면 된다는 거지. 합과 곱만 알면 우리는 이 친구가 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쵸? 두 근의 합은 얘를 1로 만들었을 때죠. 그러면 3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부호가 반대니까 3이고요. 두 근의 곱은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값들을 요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볼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3을 세제곱하니까 2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3분의 1이니까 3을 곱하면 1이었겠지? 1과 3을 곱하니까 3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이 3이 이항을 해서 24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을 구해달래. 여기 보면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베타, 그다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야. 상수항은 1이 되겠지? 그러면 합과 곱의 형태를 우리가 찾으면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두 근이 알파, 베타이므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쟤네들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구해보자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에
1차 함계수의 부반대고요. 두근의 곱은 상수항이라고 그랬죠. 그치? 그래서 요 값들을 고스란히 요 식에 적용을 해보면 알파 베타는 3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고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몇이다? 빼기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어.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이를 구해달래.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자고. 우리가 자 보세요. 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X값 두 개를 찾을 수 있지. 그걸 X1, X2라고 그냥 해보자. 근데 그걸 우리가 보통은 알파와 베타라고 하기도 하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얘는 플러스고 2A분의 얘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여기에 루트가 이렇게 있는 거지. 판별식 형태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B제곱 빼기 4AC가 있죠. 여기도 B제곱 빼기 4AC가 있어. 그러면 이 두 친구들을 빼보자는 거야. 어, 플러스가 더 큰 값이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한번 빼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통분은 되어 있잖아. 분모가 똑같게. 맞죠? 그럼 이번엔 뺐기 때문에 누가 사라지는 거야? 마이너스 b가 서로 상쇄가 되죠. 그리고 여기 빼기였던 녀석은 빼면 플러스가 되면서 두 개가 되는 거야. 누가? 루트가. 이렇게. 그래서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2를 약분하면 이렇게 차공식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두근의 차공식이야. 알아두면 좋고 모른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만 차라는 건 양수값이 나와야지.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 왜? A가 음수일 때도 있을 테니까. 정리되죠? 자, 그러면 요 문제를 요걸 이용해서 풀어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값과 알파 베타 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관계식이 있었어. 그래서 더하기 값을 주고 빼기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식의 관계식을 이용했었죠.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나오고 여긴 플러스 2알파 베타가 오니까 뒤에 빼기 4알파부터 해줘야 같아져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두 경우에 대해서 다 풀이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자, 공식을 이용하면 A가 2, B가 6, C가 3이죠. A, B, C가 개수들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절대값 2분의 그다음에 뭐가 들어온다고? 판별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6에 36, B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하시면 2분의 제가 6, 4, 24, 12네요. 루트 12 그래서 2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 볼게. 자, 두근의 합은 2차 항의 개수가 1일 때지. 그럼 2로 나눴다는 얘기니까 여긴 3x, 여긴 2분의 3이 될 거야. 그래서 합은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빼기 3이고요. 그 다음에 곱은 상수항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요 식을 이용해 보면 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합의 제곱, 즉 빼기 3을 제곱한 9에다가 4알파 베타를 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나와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어떻게 돼? 음수는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이라는 결과를 얻게 돼. 그래서 첫 번째 구한 방법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공식을 어려운 식은 아니니까
외워두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더하기 값을 주고 빼기를 구하라고 할 때 이건 2차뿐만 아니라 3차건 4차건 어떤 복잡한 형태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자, 두근의 합은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의 1차항 개수의 부반대지. 자, 그러면 2로 나누면 여긴 빼기 4x가 될 거고요. 여긴 2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합은 빼기 4가 아니라 4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상수항 그대로인 2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얘를 통분을 해서 알파, 베타 분해 이렇게 가면 되겠죠? 통분을 했다고 하면 알파가 곱해졌으니까 여기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될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알파, 베타 분해 이 친구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죠. 맞지? 그러면 주어진 것들을 보면 합은 4고요. 그죠?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잖아. 근데 이건 알파 베타 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남았지? 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공식이 어떻게 됐죠? 절대값 a분의 그다음에 루트 판별식이었죠? 이렇게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그랬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알파가 크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양수일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2에 그대로 가면 됩니다. 부호는 플러스 되니까. 자, 그럼 a가 2니까 절대값 2분의 그다음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88에 64 마이너스 4ac니까 4, 2, 8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는 2는 약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루트 얘가 몇입니까? 일단 4는 남았고요. 얘가 루트 56인가요? 루트 56이지? 그럼 87에 56이잖아. 87. 그러면 4만 앞으로 나가네. 그래서 2 하고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여기 베타분의 알파 보여요? 그러면 이 베타 양변을 자, 알파 베타가 있는데 양변에 2를 곱하고 양변을 베타로 나눴다고 보자. 이렇게 베타로 나눴다고 보자. 자, 그러면 얘는 얘 약분되죠? 얘도 약분되죠? 그래서 베타분의 1이란 친구가 2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자, 따라서 이 베타분의 알파는 뭐가 되겠어? 결국엔. 베타분의 1이 2알파잖아. 그러니까 2알파의 제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2베타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2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모양을 변형할 수도 있는 거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이런 분수 형태로 변하는 경우가 생겨서 자 그러면 이제 요 앞에서 똑같이 요 녀석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 공식 말고 우리가 중학교 때 적용했었던 요걸 이용해서 이제 구해보자.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4알파 베타를 빼야죠. 그래야 같아지지. 여기서 플러스 2알파 베타니까. 그래야 빼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에서 동일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이 뭐였어요? 여기 4였죠? 4, 4, 16이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2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2가 돼서 얘가 14라는 걸 알 수 있지. 음.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인데, 알파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럼 돌아와서 알파 베타는 4였으니까, 결국 8루트 14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고요. 공식을 알아두면 조금 수월하다는 거. 하지만 더하기를 주고 빼기 구하라는 이거 정말 더 중요하다는 거 둘 다 잘 이해하십시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자, 보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나오면 두근의 합이 6이고 두근의 곱이 1이라는 거 우리가 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나왔다면 이건 당연히 얘를 제곱할 생각을 했었겠지. 근데 얘는 지금 루트란 말이죠.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알파라는 게 루트 알파의 제곱이라는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야 한다는 거야. 얘를 제곱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를 일단 우리가 K라고 둘 거야. 그래서 우리는 K를 찾을 거고 양변을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2루트 알파 베타고 여긴 K 제곱이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값을 하나하나 적용을 하자. 얘 6이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1이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K 제곱은 8이기 때문에 K는 풀마 루트 8이라는 결과를 얻게 돼. 맞지? 자, 다시 우리 뭘 찾고 있었어? K라는 걸 찾고 있었어. 왜? 우리가 이걸 K라고 뒀으니까. 그런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지?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플러스였을 거란 얘기야. 따라서 결과도 플러스 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종 결과는 루트 8, 즉 2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